어제 74세 박동석 어르신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머리를 감다가 손에 한 움큼 빠진 머리카락을 들고 울었습니다. 수건에 머리카락이 반쯤 묻어 나왔고요. 우리 아버지도 대머리셨고 저도 그냥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제 머리 감는 게 두렵습니다. 혹시 안 감는 게 더 나을까요? 그때 저는 조용히 손을 잡으며 말씀드렸습니다. 박 어르신, 머리숱은 유전 때문이 아니라 습관과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습관만 바꾸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머리숱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하지만 탈모, 사실은 단순히 나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몇 가지 방법은 너무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데 그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88세 가정의학과 의사 김영철입니다. 6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탈모로 고민하시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머리숱이 줄어드는 게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내용일지 모릅니다. 너무 간단해서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더 이상 이걸 숨길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주 3회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88세인 제 머리를 보세요. 또래보다 머리숱이 훨씬 풍성하죠. 사실 저도 70대 초반까지는 머리가 많이 빠져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습관을 바꾸고 나서는 오히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93세 어르신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머리가 많이 빠진 모습을 상상하실 텐데 제가 아는 몇 분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그 나이까지 머리숱을 유지하고 계실까요? 저는 88세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그동안 70대, 80대에도 머리숱이 되살아난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비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몇 가지 변화만으로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도 머리숱을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70대 초반까지는 머리카락이 점점 빠져서 큰 고민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마가 넓어지는 게 보였고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면서 한숨을 쉬곤 했죠. 특히 72세 되던 해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머리카락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빠졌어요. 샤워를 하고 나면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가득했고 빗질을 할 때마다 빗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보며 절망스러웠습니다. 동년배 의사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 뭐라며 서로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모두 답답해했죠. 환자분들에게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제 머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때 저는 정말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진료실 거울을 보면서 환자분들이 이런 의사를 믿고 따를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외출할 때도 모자를 쓰고 다니게 되었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머리카락이 빠질 때마다 나이를 실감하고 자신감도 함께 사라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74세 되던 해 우연한 계기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랜 친구인 한의사 이정호 원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머리숱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저보다 2살이 많은데도 말이죠.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길 영철아, 탈모는 유전이 아니라 습관이야. 몇 가지만 바꾸면 다시 자라기 시작해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왜 모르고 있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이 직접 보여주신 몇 가지 방법이 너무 간단하고 논리적이어서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그냥 일상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뿐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머리 감는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던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 나갔어요. 그리고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영양수도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놓치시면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6개월 후에는 동료 의사들이 김 원장님, 요즘 젊어 보이시네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두피에 천연 보호막이 파괴됩니다. 우리 두피에는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기름층이 있는데 뜨거운 물이 이를 모두 씻어내 버려요. 그러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모근이 약해져서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바로 탈모를 가속화하는 주범입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의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켰다가 수축시키면서 모근에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75세 박정훈 어르신의 경우를 보시죠. 이분은 30년 넘게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셨는데 저에게 오셨을 때는 정수리 부분이 거의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물 온도만 바꾸신 지 4개월 만에 솜털 같은 새 머리카락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 감을 때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손목 안쪽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체온보다 조금 높은 38도에서 40도 정도면 됩니다. 샤워하실 때 물 온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처음에는 미지근하게 느껴져서 아쉬우실 수도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오히려 이게 더 상쾌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조심하실 점이 있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도 좋지 않아요. 찬물은 두피의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영양 공급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온도의 물로 머리를 감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샴푸통에서 바로 머리에 짜서 사용하시는데 이것만큼 두피에 해로운 일은 없습니다. 샴푸 원액은 화학 성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두피에 직접 닿으면 강한 자극을 줍니다. 샴푸의 계면활성제는 원래 기름때를 제거하는 성분인데 이게 두피에 직접 닿으면 필요한 기름까지 과도하게 제거해 버려요. 그러면 두피가 이를 보상하려고 더 많은 기름을 분비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모공이 막히면서 탈모가 가속화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염증입니다. 농축된 화학 성분이 두피에 염증을 일으키면 그 부위의 모근이 손상되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해요. 한번 염증이 생긴 모근은 회복하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다. 72세 김순옥 어르신은 40년 넘게 샴푸를 직접 짜서 사용하셨어요. 두피에 작은 상처들이 많이 생겼고 그 부위마다 머리카락이 빠져서 듬성듬성한 상태였죠. 그런데 샴푸 사용법만 바꾸신 지 2개월 만에 두피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샴푸를 손바닥에 동전 크기만큼 덜어내세요. 그 다음 물을 조금 섞어서 충분히 거품을 만들어 주세요. 거품이 풍성하게 나면 그때 머리에 발라서 마사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샴푸 성분이 희석되어서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깨끗하게 세정할 수 있어요. 거품이 많을수록 마찰도 줄어들어서 머리카락이 엉키거나 끊어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샴푸를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 길이가 어깨까지라면 1회 펌프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거품을 낼 때 너무 세게 비비지 마세요.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거품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시원하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두피를 긁으며 머리를 감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피가 가려워서 무의식 중에 손톱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손톱으로 긁으면 두피에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이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투하면서 염증이 발생하고 염증이 생긴 부위의 모근이 손상되어 머리카락이 빠지게 돼요. 더 심각한 건 한 번 손상된 모근은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손톱으로 긁는 자극이 두피를 예민하게 만들어서 더 자주 가렵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더 긁게 되고 이게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탈모가 가속화되는 거죠. 68세 이명자 어르신은 손톱으로 두피를 긁는 습관 때문에 두피 곳곳에 딱지가 생겼었어요. 그 부위마다 머리카락이 없어서 마치 동전 크기의 대머리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았죠. 다행히 긁는 습관을 고치고 올바른 마사지법을 사용하신 후 6개월 만에 새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손가락 끝에 지문 부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손톱을 완전히 세우지 말고 손가락 끝에 부드러운 부분으로 두피를 마사지하세요. 마치 피아노를 치듯이 가볍게 톡톡 두드리거나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두피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어요. 머리를 감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이런 식으로 두피 마사지를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피는 생각보다 얇고 예민해서 강한 압력을 주면 오히려 혈관이 눌려서 혈액순환이 방해될 수 있어요. 깃털로 만지듯 부드럽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너무 건조하면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마사지하기 전에 손을 살짝 적시거나 오일을 조금 발라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커피 영양수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모근을 활성화시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카페인은 두피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모근으로 가는 영양 공급을 늘려줍니다. 또한 DHT라는 탈모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탈모 치료제에 카페인이 주성분으로 들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커피의 항산화 성분들이 두피의 노화를 방지하고 기존에 약해진 모근을 강화시켜준다는 점입니다. 이런 효과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78세 김동섭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죠. 이분은 제가 알려드린 커피 영양수를 사용하신 지 2개월 만에 정수리에 솜털 같은 새 머리카락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4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머리가 많이 좋아졌네요 라고 말할 정도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원두커피를 평소보다 2배 진하게 내리세요. 설탕이나 크림은 절대 넣지 마시고 블랙커피 상태로 완전히 식혀주세요. 그 다음 깨끗한 스프레이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사용법도 쉬워요. 머리를 감기 30분 전에 커피 영양수를 두피 전체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그 다음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서 두피에 스며들게 해주시면 됩니다. 30분 후에 평소처럼 샴푸로 깨끗하게 씻어내시면 끝입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꾸준히 2개월 이상 사용해야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루 걸러 한 번씩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심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커피는 반드시 완전히 식혀서 사용하세요. 뜨거운 상태로 사용하면 두피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인스턴트 커피는 사용하지 마세요. 인스턴트 커피에는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반드시 원두커피나 드립커피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커피 냄새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신다면 로즈마리 우린 물을 조금 섞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로즈마리도 두피 건강에 매우 좋은 허브거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커피를 마시기만 하셨겠지만 이제는 두피에도 발라보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방법은 천연 오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리카락이 건조해지고 쉽게 끊어지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습이 필요합니다.
천연 오일은 머리카락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또한 머리카락에 윤기를 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빗질할 때 끊어지는 것도 방지해 주죠. 특히 머리카락 끝부분은 가장 오래된 부분이라서 손상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계속 끊어지면 전체적으로 머리가 볼품없어 보이고 실제로도 머리카락 길이가 자라지 않게 됩니다. 69세 박영자 어르신은 머리카락이 너무 건조해서 빗질할 때마다 끊어지곤 했어요. 그런데 천연 오일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3주 만에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졌고 윤기도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가장 좋은 오일은 미강유입니다. 쌀개에서 추출한 오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질에 가장 잘 맞아요. 다음으로는 코코넛 오일, 아르간 오일, 올리브 오일 순으로 추천합니다.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손바닥에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비벼서 손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머리카락 끝부분에만 살살 발라주시면 됩니다. 절대로 두피나 모근 부분에는 바르지 마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 두었다가 평소처럼 샴푸로 깨끗하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하시면 되고 머리카락 상태에 따라 횟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사용해도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오일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머리가 기름져 보일 수 있으니 적당량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두피에 바르면 모공을 막아서 오히려 탈모를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머리카락 끝부분에만 발라야 합니다. 또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아르간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사용에 주의하세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팔 안쪽에 발라서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한 후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일을 씻어낼 때는 샴푸를 2번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오일을 제거하기 위해, 두 번째는 깨끗하게 세정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88세까지 풍성한 머리숱을 유지하고 있는 비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 사용하기, 샴푸 거품 내기,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커피 영양수 사용하기, 그리고 천연 오일로 머리카락 보호하기까지. 이 모든 방법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두피와 머리카락을 소중히 다루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예민해지는데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처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탈모는 유전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잘못된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올바른 습관으로 바꾸면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해요.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오늘 저녁 머리 감을 때부터 물 온도를 확인해 보시고 샴푸도 손에서 거품을 내서 사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거울 속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탈모를 예방하는 식습관과 두피 마사지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쯤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